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들죠. 그래서 온라인 우리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데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전에 그 비영리 단체들을 온라인 홍보 관련한 이렇게 약간 컨설팅까지는 아니고 약간 진단, 뭐 프로젝트 뭐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해본다 프로젝트였나?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 다섯 가지가 사실은 그 온라인 기획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첫 번째, 어떤 채널을 가지고 있는가? 페이스북,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뉴스레터, 뭐 다 있죠. 근데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고 다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가지고만 있고 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널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영상 컨텐츠가 되게 좋으면 저는 유튜브만 하나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인스타그램에 맞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거기 맞으면 거기에 맞는 채널들은 그냥 선택해서 조금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홍보 역량도 마찬가지. 이것도 경향이 있는데, 뭐 이렇게 디지털 역량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 그냥 뉴스레터라도 이렇게 잘 보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역량 문제는 그냥 키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가장 큰 게 약간 구독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보낼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뉴스레터라면 구독자고, 페이스북이라면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고,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팔로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늘려내는 작업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 없이 이거를 늘려내려고 마음을 안 먹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고 계속 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명이에요. 아무리 잘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명에게 하는 거는 아무리 컨텐츠를 잘 만들어도 100명에게만 가는, 또 100명 전체에게 가지도 않아요. 도달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특히 페이스북은 더. 그래서 구독자를 늘리려는 작업 또한 되게 조금 노력이 돼야 된다. 컨텐츠는 아까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감 가는 컨텐츠를 만드는 훈련이 필요한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조직 문화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비영리에서 온라인 홍보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 가장 크게 힘든 게 조직 문화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오프라인 활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라인 홍보를 기획하는데 돈을 쓰는 게 웬 말이냐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단체의 의사 결정하시는 이제 사무처장급,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획국장급 이런 분들이 온라인 활동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냥 뭐 이건 내부 얘기,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젊은 활동가가 들어오면 네가 젊으니까 이거 해봐, 그냥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산도 배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비영리 온라인 홍보나 기획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되게 좋은 조직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활동의 공유도 잘해주고, 믿어주고, 의사결정 과정도 실제로 지지해주고. 왜냐하면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담당자가 여러 번의 막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심지어 뉴스레터의 제목까지 사무처장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는 막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험이 안 되지는 거예요. 네. 글을 막 페이스북에 올라야 할 글과 이미지마저 컨펌을 받으면서 올리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계속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이런 조직 문화가 되게 가장 저는 어렵고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후원 전환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몇 가지 되게 견지해야 될 자세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특히 온라인에서는 여기서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돼. 광고를 하고 있구나. 이게 약간 미끼, 떡밥을 던지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활동은 아니지만 광고를 하고 있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 변화에 나를 초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시는 게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에 내가 재정으로 참여해서 이 변화에 나를 끌어들이고 있구나, 관계를 맺으려 하는구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서명을 받아서 나에게 후원 요청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느낌을 주는 순간 사실 좀 끝입니다. 사실은 금방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모금과 목표에 내가 이용당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아니라 변화에 참여를 시키는구나, 이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것을 꼭 견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또한 되게 중요한 건데, 처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옳은 가치, 바른 가치라 하더라도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설득시키고 있구나,
계몽당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비영리단체에는 약간 그런 성향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좋은 활동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옳은 가치가 있는데, 너는 왜 참여하지 않니? 너는 왜 안 하니? 심지어 너 이거 참여 안 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들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나에게 잘 공감시키고 있구나. 뭐, 이런 게 가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있어. 한번 참여해보지 않을래? 정도까지 권유. 이렇게까지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 투로 사실은 대화하고, 하는 게 가장 필요해요. 설득이 아니라, 가볍게 그냥 대화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되게 멋있는 활동이 하고 있고, 이런 변화를 만들려고 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함께 하지 않을래? 함께 하면 너도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대화를 하는 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온라인, 오프라인 마찬가지죠. 예, 그런 톤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요. 아까 제가 커뮤니케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고수들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하수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모두는 아니에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하수인 거예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듣고 싶게는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듣고 싶은 방식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조금 훈련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단계까지 조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관계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홍보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막 광고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려면 사실은 저는 많은 돈을 들여서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이 어떤 특정 이슈에 환경단체에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연결하는 활동가, 시냅스 활동가라서 그 관계를 짜고 유지시키는 활동가, 그리고 거기서 관계가 되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참여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까라는 고민하는 활동가. 이거는 그 활동이지 그냥 얼마나 많은 노출시키고 얼마나 많이 후원전을 시키는 활동으로 하면 아마 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성과가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의 일환이고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대화의 일환으로 활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이제 소통이라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듣기와 말하기 훈련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까 페이스북 광고도 한 2만 원 정도를 써가지고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데이터는 듣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경쟁이잖아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UTM 태그를 해서 한번 보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구나라는 걸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이 훈련들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태양계인데요.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명왕성이 아직 태양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믿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최근에는 그렇게 안 배우거든요.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천문학자들이 명왕성은 있긴 한데, 존재하는데 이 태양계 내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왕성까지만 공식적으로 태양계에 인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민단체가 열심히 이렇게 이 홍보하거나, 특히 앞으로 세대들은 포노사피엔스, 디지털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이런 세대들이잖아요. 그들과 연결되지 않고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언제 그냥 명왕성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른쪽 이야기는 어떤 그림이냐면 가로등 아래서 열쇠 찾는 그림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나오다가 밤에 열쇠를 어디서 잊어버렸냐면 집 앞에서 잊어버렸어요. 어두우니까. 근데
근데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열쇠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열쇠를 왜 가로등 밑에서 찾으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잊어버렸는데, 근데 저기서 잊어버렸는데, 근데 왜 저기서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찾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밝으니까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소통과 말하기, 특히 디지털에서 훈련들이 하기 쉬운 데에서 시작하면, 가로등 밝은 데서 찾기 시작하면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못 찾죠. 실제로 잃어버린 곳은 저곳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야기했던 미전과 비전, 가치, 그걸 시민들의 참여, 사실은 거기 잃어버린 장소가 어딜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잃어버린 장소에서 제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밝은 데에서 그게 이제 그렇게 찾는 게 젊으니까 젊은 활동가가 돈 10만 원 이렇게 해봐 막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답 말고 해보면서 답을 찾는 해답. 사실 여기엔 정답은 없습니다. 비영리 디지털 마케팅이나 홍보 커뮤니티에서는 정답은 없고요. 왜냐하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상황, 그리고 가지고 있는 담당자의 고민, 이슈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해보면서 할 수 있는 해답을 계속 질문을 해보면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말고 해답. 정답은 있어요. 돈을 많이 쓰면 된다가 정답입니다. 네. 그러나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에 맞는 상황에서 해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be the communicator라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비영리 단체 활동가들이 홍보 담당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자기의 역할로 그냥 역할과 담당으로 일로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치들을 시민들과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계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잘 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꼬뮌이라고 앞에 커뮤니케이터의 꼬뮌이잖아요. 꼬뮌이 이렇게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관계와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역할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정리되고 좀 단순하게 그 사람에 맞게 잘 공감 있게 대화하는 비영리 커뮤니케이터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혹은 비영리 홍보 담당자 이런 게 아니라 비영리 커뮤니케이터로서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 앉아서 우리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고민과 한계들을 같이 정보도 나누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비영리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